시대가 바뀌면서 수십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있죠. 현대에 들어서면서 무인운전 차량 엔지니어부터 AI 엔지니어, 심지어 유튜버도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재에는 사라진, 과거에만 존재했던 이색적인 직업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이나 배설물을 창밖으로 버리는 것을 상상해보셨나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서양에서는 이런 모습이 흔한 일상이었어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당시 서양인들이 벽에다가 소변을 보거나 밖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은 다소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용변을 보고 창문 밖으로 그대로 내다 버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거리에 배설물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 악취가 진동하고 심지어 질병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데요. 이게 너무 심해지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급기야 공중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이 제정돼요. 문제는 공중 화장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요. 때문에 바로 이동변속꾼이라는 직업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시장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이 미리 준비해둔 양동이를 놓고 여기에 용변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이동변속꾼은 양동이 2개를 짊어지고 긴 외투를 입고 있는데 손님이 용변을 보는 동안 이 외투로 몸을 감싸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러워서 꺼려질 수도 있는데 이들의 역할로 인해 도시가 깨끗해졌기에 나름 왕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동변속꾼은 18, 19세기 유럽 일대에서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로 우뚝 서기도 했죠.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 만화나 영화에 보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며 잠에 빠지곤 하잖아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가 소설부터 영화까지 그 역할들을 대체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소설을 진짜 기똥차게 읽어주고 수익을 내는 직업이 있었어요. 바로 전기수죠. 보통 소설이나 설화 같은 이야기를 주로 읽어주는데 이들은 그냥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역할에 맞춰 제스처부터 표정 말투까지 바꿔가며 이야기에 아주 그냥 푹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때만 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수들의 인기는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했냐면 소설을 들려주다가 스토리가 서서히 고조되고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올 타이밍에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돈을 더 내라는 소리죠. 전기수가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냈으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전기수가 임경업전이라는 소설을 읽어주고 있는데 소설 속에서 임경업 장군이 살해되는 부분에서 청중이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전기수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주인공이 죽자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청중 한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해 그만 전기수를 살해해버린 것이죠. 그 당시는 소설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것을 맛깔나게 연기로 소화해내는 전기수는 조선시대판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싶네요. 조선시대에는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 매품팔이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돈을 받고 자신이 대신 맞아주는 것인데 보통 100대에 7냥 정도의 보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냥은 100푼이었고요. 일용 노동자의 평균 일당이 20푼이었으니 곤장으로 엉덩이를 두들겨 맞고 평균 일당의 약 35배를 벌어가는 것이죠. 거의 한 달 일할 양을 순식간에 버는 셈이니 돈이 급한 사람은 엉덩이가 불어터져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곤장이 너무 아파서 가장 낮은 형량인 60대를 맞는 것도 진짜 죽음이고 100대의 곤장을 맞으면 거의 초죽음 상태라고 해요. 곤장을 맞던 중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쇼크사였고 만약 살더라도 근육 파괴는 물론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곤장도 하루 만에 때리는 게 아니라 며칠을 나눠서 때린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전에서의 흥부 또한 매품팔이를 할 뻔했는데요. 흥부전을 보면 흥부가 놀부한테 유산을 모두 뺏기고 매우 가난해지자 밖에 나가서 8푼 정도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때 흥부가 김저수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매품팔이의 유혹이 시작되죠. 김저수는 흥부에게 지금 버는 돈의 약 375배에 달하는 30냥을 줄 테니 자기 대신 가명에 가서 매를 맞고 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다른 사람이 이미 와서 흥부 대신 매품을 팔고 갔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을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의 귀족들은 유난히 새하얀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흰옷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락스를 쓰기도 하죠. 그렇다면 고대에는 과연 옷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다소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만 흰옷을 하얗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변이었어요. 소변은 오랫동안 두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암모니아로 바뀌는데 이 암모니아 성분이 세탁 효과가 좋아서 세제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로마인들은 로마 곳곳에 설치된 소변용 암포라 용기를 공중 화장실처럼 사용했는데요. 이 용기가 가득 차면 소변 세탁부들이 세탁 세제로 사용할 소변을 모아 세탁 공장으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소변 세탁부들의 작업을 통해 흰옷이 청결하게 관리되었지만 워낙에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안타깝게 천대받는 직업으로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소변 세탁부는 로마 제국 시기를 넘어 영국에서는 무려 1935년까지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직업이라 하기에는 다소 불법적인 면이 있어서 그냥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의학대학 등에서 해부나 인체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의 시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신을 공급해준 사람이 바로 시신 도굴사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이 직업은 19세기에 실제로 무덤에서 시체를 도굴하여 의사나 대학교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체들은 연구나 해부
사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가 값을 더 쳐줬고요. 제대로 된 허가도 없이 시체를 훔치는 행위와 직업의 명칭에 도굴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불법으로 행했던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힘들면 쉬는 게 일상이었죠. 물론 그 시절에도 시계는 있었지만 이것도 워낙 비쌌고 어차피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칼같이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계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공장이 들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자 좀 더 능률을 올리기 위해 시간 개념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이 시간 개념이 명확히 잡혀있던 것도 아니라서 그냥 공장주가 종을 치면 노동자들이 쉬거나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빈번해지면서 인간 알람 시계라는 직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주로 배치되었는데 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아침마다 창문을 두드려 깨워주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만약 고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몇 번 더 두드리고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고 해요. 이 직업은 시계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1970년대까지는 존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냄새 탐지원이라는 직업을 볼게요. 18세기 독일 이전인 프로이센 왕국 때 커피가 온 국민을 매료시키면서 이 직업이 생겨났어요. 커피가 워낙에 인기가 많은 데다가 나라에서는 커피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기 시작하자 급기야 몰래 커피를 사고 파는 밀수가 성행하게 되죠. 이 때문에 프리드리히 대왕은 이들의 밀수는 물론 커피 볶는 것마저 금지시키고 추가로 몰래 커피를 볶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커피 냄새 탐지원이라는 특이한 직업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은 아무 집이나 불시에 들이닥치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몰래 커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업은 시민들의 많은 원망을 사게 되고 결국 프리드리히 대왕이 사망하면서 이 직업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